아무 소리나 하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나도 아무 소리나 하고 싶어요. 그대와 함께 벌룬피쉬의 아무 소리. 안녕하십니까. 벌룬피쉬 라디오 아무소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We back. 자, 일단은 벌룬피쉬의 배수환이라고 합니다. 짝짝. 벌룬피쉬의 티왈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러 그래비티의 조요한입니다. 놀러 온 김에 그냥 같이 작업하다가 라디오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게스트가 되겠고요. 자, 되게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티왈리 씨?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고 비가 오는 날에 조금 무릎이 아프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며 열심히 하고 오케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오케이. 네. 열심맨이군요. 네. 잘했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한 15에서 17kg 정도 감량을 한 상태. 오. Jesus Christ, 남생. 자, 그리고 우리 조요한 내 가슴에. 빠라빠빠. 나 계속 이거 생각나. 사실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이 노래를. 네. 요즘 조요한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조현준 이 본명이었는데 조요한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별도 하고 이게 사실 이별한 게 제일 큰 일이었지. 뭐 사실 뭐 다른 일 기억나는 것도 없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갖고 작업만 계속 하고 있다. 뭐 아무튼 그는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별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이별을 했습니다. 네, 저희와 진배 없죠. 자, 오늘 일단은 뭐 주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의 주제 전에 전에 저번 라디오 한 달 가량 됐나요? 한 달 좀 넘었죠. 네, 아주 화제의 라디오였죠. 그렇죠. 살려주세요 자존감 편. 네. 그 댓글을 한번 조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1주 전 제가 혹시 읽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자, 볼론피쉬 하트 멋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짱입니다. 티알리 오버플로우 화팅입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는 성함이 강순화 님이셔. 근데 볼룬피쉬 쉼표 물결 하트 멋져요. 쉼표 물결. 약간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 강순아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마 어떤 순할 순자에 꽃화자를 쓰시는 분인 것 같네요. 네,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악플은 아니고 이제 건강한 비판의 댓글도 하나 있어요. 네. 그렇죠. 자존감이랑 자신감은 다른데요. 약간 혼동하시는 듯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헌재가 적었더라고요. 뭐 되게 고마운 댓글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저 오버플로우가 대댓글을 달았네요. 그렇죠. 혼동도 하고 있고 혼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소리나 하다 보니 그렇네요. 좋은 의견 감사. 네. 그 위에 하나 또 있습니다. 좋아 쿨해 보였어. 또 있어. 자, 플립베이비님께서 라디오 꾸준히 해주세요. 운동하듯이 꾸준히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와 명언입니다. 플립 베이비는 누굴까? 플립 베이비님 때문에 사실 마음이 플립 베이비?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라디오 계속 하자 했던 게 이분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되게 진짜 에너지 싹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강순아님도 그렇네요. 강순아님은 방금 일주일 전에 아주 네.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60년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이제 비주얼은 80년생이시겠지. 아니야, 우리 엄마 80년생 같은 느낌 아니야. 그만해 포장하려고 하잖아. 엄마 고마워. 사랑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네. 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뭐 댓글이 아주 천천히 하나씩 뭐 달리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뭐 주제가 생각나고 저희가 이제 너무 입을 안 열어서 대화를 안 하고 살다 보면은 이제 말을 해야겠다 싶을 타이밍에 이제 하는 거죠, 라디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번 주 주제. 이번 주가 아니고 이번 화의 주제. 따단.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언제나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네가 늘 그렇듯이 뭐 이런 거 그 노래의 제목이죠.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노래. 자, 이상하게 불러서 아무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는 지금 셋 다 솔로죠. 네. 참 시의적절한 주제. 일단 티왈리의 어떤 말을 빌리자면 그의 어떤 주술적인 의미, 그는 언제나 어떤 그런 어떤 징크스나 어떤 주술적인 것들을 꽤 약간 믿는 허황된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굉장히 약간 맹신하는 스타일이고 맹신보다는 사실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죠. 제목을 그 전에 살려주세요 자존감이라고 해서 자존감이 더 떨어졌다. 그렇죠. 더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굉장한 위기. 그렇죠. 살려주세요 자존감이란 거를 외치는 정도의 위기가 왔죠. 그 말대로 된다고 이제 우리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주술을 한번 외워보자고. 우리도 시작해 보지. 우리도 시작해 보지. 나 이상한 데 왔어. 게임을 시작해 보지.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근데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로 그렇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그 오늘 저희가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작업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막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됐는데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이별을 하고 성시경 앨범을 들었습니다. 네. 그 성식이 형. 성시기 형 성발라 성발라 앨범을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앨범인데 여기 내 맘속에라는 정규 앨범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스토리 라인이 시작하면서부터 헤어지면서 시작해. 앨범의 시작이. 그러다가 이제 헤어짐을 막 정리하고 마음 정리하고 중간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과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앨범이 끝나. 근데 이게 어릴 때 들었을 땐 요 구성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와 지금 들으니까 되게 좀 헤어짐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한테 좀 힘을 주는? 그리고 좀 되게 희망을 주는? 되게 뭐라 해야 되노? 진짜 가이드라인을 탁 보여주듯이 보듬어 주는 느낌이네. 맞아. 딱 해놓고 희망적으로 이렇게 탁 보내주는. 맞아. 그런 노래들이 조금 있죠. 근데 앨범이 구성이 앨범의 그렇다는 거 구성이 아니야? 그래. 응. 맞아. 앨범 구성이 그런 거는 좀 괜찮네요. 되게. 괜찮긴 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약간 헤어졌을 때 그냥 단순히 헤어져서 힘들다가 아니라 그 어떤 파트가 있잖아 사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 파트가 있잖아. 뭐 밥 먹을 때 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오히려 내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약간 부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약간 나는 약간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좀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좀 정리하는 법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정리하는 법이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는 느낌이긴 한데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배제해버립니까? 우리 무시합니까? 그 사람들? 못쏠 무시합니까 지금? 우리 그 사람들 편이라고. 헤어지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사실 맞아. 이 조용하니 한 말도 맞는데 맞죠. 이별 후의 정리와 새로운 정리가 단계가 있어야지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실 그게 더 맞는 느낌이지만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판 진짜 병신이라서
아무것도 몰라. 등신이라서 뭐 이제 시작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20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막 계속 썸만 타다가 뭐 잘 안 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포괄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죠? 네. 자 먼저 그러면 네. 일단 최초의 연애가 시작돼야지 이별이 있는 거니까 최초의 맞습니다. 연애 최초의 연애를 뭐 간단하게 네. 언제 시작했습니까, 티왈리 씨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렇습니다. CC라고 합니다. CC였고요. 최악의 술을 바둑에서 두듯이 최악의 술을 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그건 평범한 거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조요한 씨는? 조금 헷갈리는데. 어허. 아니야. 그래서 헷갈린다는 게 아니라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첫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지. 근데 이제 보통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걸 보통 연애라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안 쳐줍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제 안에서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도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막 조그마한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내가 그래도 뭔가 사랑을 했다라고 초딩이지만 그런 느낌을 기억을 하고 그 이후로는 20살이었어요. 그 느낌을 받은 게.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게 되게 좀 좋은 감정이었구나. 형태는 좀 다를지언정. 약간 그런 해서 전 초등학교 4학년.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 좋습니다. 풋풋하고 그런 것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오늘 좋은 날이니까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한 날이니까요. 관대한 날입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때 얘기가 아니야. 그치. 그때 아예 이제 멋모르고라는 단어조차도 쓰면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20살 때나 혹은 이제 막 고등학교 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사귄다라는 표현을 쓴 친구가 있었지만 그 서장훈님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네. 말에 따르면 네. 손 잡았냐? 손은 잡았습니다. 네네. 뽀뽀했냐? 네네. 안 했습니다. 그럼 사귄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안 치기로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게 유머 코드로 써도 그게 이제 사귄 게 아니라고 해도 별 문제 없는 거다라고 된 것 같아서 그건 안 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로 치고 그런데 뭐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네. 제법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23살이고 네. 저는 33살입니다. 33살 아이씨입니다. 들립니까, 여러분? 일단은 지금 안 좋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30이 넘어서 다들 이게 참 힘들어요. 이제 뭐 고정된 뭐 특별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냥 속된 말로 한량이라고 우리가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장난으로 뭐 한량은 아닙니다. 사실 한량은 돈 많은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래서 사실 자신감도 좀 부족할 거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일단 이제 20살 때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하여튼 그때 그 우리가 말하는 아직도 우린 젊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더 젊은 그 이제 막 이제 연애에 눈을 뜨고 서로 이제 사랑을 갈구하는 그 시점에 서의 연애는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기회도 많고 그렇죠. 사람도 계속 새로 만나고 네. 하니까 기회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줄어들어. 네. 이미
결혼 다 하고 음흠. 결혼 안 한대 한국에서. 근데 다 결혼해. 어제도 갔다 왔어 결혼식에. 결혼 다 결혼하고 아니면은 다 있고 뭐 다 있고 하니까 잘 없는데 그 어렸을 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감각이 어떻게 어떻게 남자를 만났는지도 여자분들도 기억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남자니까 일단은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는지 그 감각은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 기억은 남아 있어. 그 어떤 피부로 남아 있어. 그냥 그런 말투, 네. 그녀의 말투, 네. 그녀의 눈빛, 네. 시그널이 있잖아. 네. 시그널들이 느껴지는데 이제 그 누구도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울한 쪽. 결국 이럴 줄 알았다. 하지만 자 계속 주제를 계속 상기하면서 얘기해봐요. 네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일단은 뭐 잘못된 방법으로 간다거나 혹은 뭐 좀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래도 연애를 몇 번 해봤고 네. 나가 있는 양반으로서 네. 그런 조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해볼까요 이제? 그래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고민이 뭐야? 가상 고민이라도 만들어야 됩니까? 고민. 가상 고민. 고-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성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렇죠. 하나씩 던져 봅시다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 해줬거든요 지금. 라디오 끝났어. 이게 참 어렵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저도 뭐 첫 연애가 언제였냐 물어보면 뭐 대답할 수 있고 뭐 연애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살 막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성 호르몬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활발할 느낌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뭐. 그 성장 호르몬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약간 동물로 치면은 번식기죠. 그렇죠. 인간의 번식기는 계속 되지만 하지만 가장 그때가 이제 유전자적으로 그렇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신체적인 호르몬적인 그게 일단 욕구라 해야 되나? 이성을 만나고 싶고 그 욕구가 일단은 최대치야. 모두가 최대치라서 좀 더 쉬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 근데 나는 좋습니다. 그 의견에 약간 절반 동의하고 넘어가는 게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거플로우가 이제 그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 네네네네.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있을 장소나 시간을 웬만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 우리 나이 때는. 그렇죠. 약간 나 오늘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아니면 뭐 일하고 바로 집에 들어올 거야. 아니면 뭐 어디 갈 거야. 이거를 내가 좀 주체적으로 정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가 좀 크고 사실 그렇죠.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왜 뭐 이름이 뭐고 이런 거 정도는 네.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속이 된 공간. 맞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실 부대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남이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 나이 때에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뭐 동아리라던가 이런 게 사실 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동호회 이런 거 엄청 많이 가는 어떤 그런 추세고. 맞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국에는 공통 주제 가장 중요한 거,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감대.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학생 때나 아니면은 뭐 동호회나 이런 동아리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어. 같은 걸 좋아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걸 싫어해. 뭐 선생 뭐 이렇게 하거나 교수 선배께 이렇게 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굳어요. 굳어서 자기만의 어떤 그게 생겨버려. 맞아. 좋고 바운더리가. 좋고 나쁨, 그름, 오름이 그리고 생활 반경도 이미 정해져 버리고 꽤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환경을 계속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공통점을 만들어라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통점을 만들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없는데. 그러니까 시작되는 네네. 연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맞죠. 저는 거기서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네. 공통점을 만들어라 보다는 네. 좀 티알리 형은 네. 뭔가 형의 장점, 나의 장점. 뭔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 뭐 있어요? 그거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해야 되지? 꼬신다고 하죠. 속된 말로. 내가 꼬시려고 이렇게 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은 잘 안 돼.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한 사람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 신경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아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럼 이거는 아니야. 티알리 형은 가서 물어보는 걸로. 아니야. 그거는 뭔지 알아. 내가 27살 때 이미 정립한 이론이 있는데 띠오리가 한번 있으니까. 들어봅시다. 네. 그게 뭐냐면 안달이 나 있어. 안달이 나 있는 이성은 네. 되게 매력이 떨어져.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공통점을 뭔가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거 있잖아. 그렇지. 뭐 내가 그냥 뭐 책을 좋아한다던가. 네. 그런 거에서 뭐 서점을 가본다던가. 그래서 요즘에 교보문고 같은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 뭐 그런 데를 자주 가. 관심이 없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맞아. 우리 본연 내재돼 있는 네.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당당함, 자신감들이 그들에게 비치겠고 아하.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편하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잘해주려고 하고 신경 쓰려고 하고 물론 그걸 알아주고 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나를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일 네. 좋지만 네. 보통은 안 그러니까 보통은 안 그렇고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억지로 근데 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흠. 근데 쿨하게 그냥 뭐 친구고 뭐 아는 사람이고 그냥 뭐 그러면은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어떤 상대방을 유혹하기 쉽지 않나 라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조금 저 사람 괜찮네 정도 단계에서 시작돼야 되거든.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뭐 저 사람 괜찮네 뭐 괜찮은 사람이지 에서 발전을 하는 거지. 이게 처음 보자마자 와 큰일 났다 내 심장 심쿵 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꽤 있을 건데 네네. 있었고 저도 가끔 있고 네네. 하지만 잘 없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점점 더 줄어들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절세 미남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보면 볼수록 이제 매력적이지만 그죠? 보면 볼수록 터무니없이 매력적이겠지만 잘 흐르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네. 약간 그 매력이 인비저블이라 가지고 그런 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렇게 그럼 좀 더 어쨌든 좀 편하게 해야겠다, 그죠? 그렇죠. 뭐 상대방이 있든 없든 좀 더 자기 스스로에게 편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그게 스스로 제시해야 되는 그게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막 진짜 돌진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돌진하는 친구들이 있죠. 돌진하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바보 같은 짓이야. 그냥 돌진해야 돼.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돌진의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행동 반경이 딱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나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되기까지
이미 이제 사실 좋았던 기회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놓친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막차 떠났습니까? 막차는 안 떠났고. 막차는 떠났어? 막차는 안 떠났고. 사실 막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몰라. 막차는 안 모르지. 떠났어. 모르는 거야. 막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안 떠났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서 막차 내가 보기엔 놓쳤어. 근데 우리 동네에서 놓쳤으면 저기 건너편에 조금 멀리 가면 다른 데 정류장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심야버스가 있고 막 거기는. 그쪽에는 이제 심야버스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기억하면 모르지. 모르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저는 약간 편하게 지내되 내가 가야 되는 방향. 그러니까 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를 편하게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뭔가 그렇죠. 더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거리는 일을 한다던가 뭔가 우린 또 음악을 하니까 우리 음악이 좀 더 잘 돼서 내가 움직이는 반경이 자연스럽게 넓어진다던가 그게 사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건강한 에너지일 것 같아. 힘든 만남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아싸 인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자기는 다 아싸라. 나는 자기가 인싸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 인싸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내가 내 인싸지 하는 사람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아싸인데 인싸네 하면은 아이 왜 아싸예요. 그거는 거의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남들이 뭐라던 아니면 남들한테 말하는 건 어찌됐던 간에 자기가 인사이더화 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 또 새로운 곳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알아가고 새로운 거 배우고 배우면서 또 누군가 만나고 알고 지내고 또 이 사람도 친구고 저 사람도 친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니까. 지금까지 약간 우리 나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우리를 대변하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그래, 좀 밝게 가자. 진짜 그러니까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조금 한마디씩 뭐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뭐 저분도 얘기할까요? 네. 제가 얘기하자면 좀 스스로 좀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젊을 때 그 뭐 막 마샬이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의지한다 해야 되나? 서로에게 의지하는 거 좋은데 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 존재에 대해서 조금 확립을 하고 그거와 연애 이런 게 좀 구분을 하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뭔 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자, 제가 여기서 좀 끼어들자면 네네 약간 사실 이제 방금 TR 형이 얘기한 것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사귈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맞아. 사실 첫년회 때는 실수를 하는 게 정상이고 맞습니다.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끝이 뭔가 뭐 그 사람을 만나고 끝이 없을 것 같지 첫년회가 딱 그렇잖아 뭔가 계속 진짜 계속 만날 것 같고 뭔가 약간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잖아. 네. 우리의 관계가 사실 우리 나이 때야 뭐 만났을 때 약간 뭐 결혼이라던가 약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지만 어릴 때는 그런 거 첫년회 때는 그런 게 보통 없잖아요. 네. 그래서 끝이 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끝이 안 나길 바라더라도 그러니까 막 그 사람과 평생 첫사랑과 평생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생각하면서 만나기 약간 이거는 이렇게 들어두면 아마 모를 거야. 모르지. 근데 헤어지면 알아. 아니 헤어져도 몰라. 내가 봤을 때는 나이를 엄청 먹어서 그런 거야? 엄청까지는 아니라도 나이가 좀 이제 차고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청춘이 깎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발견되면 그때 깨닫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아이고. 이야기인데 사실 특히 남자 새끼들이 더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깨닫기 전에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수많은 여자친구들을 다 발로 찬 병신입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내 정신으로 돌아가면 다르겠지만 내가 다시 젊은 상태인 내가 또 간다면 똑같은 짓 할 거야 분명히.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럼 사실 조언이 필요가 없다. 그래, 조언이 필요 없는데요 지금. 모든 조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모든 조언은 맞다. 깨닫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 뭐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연애라는 게 그렇게 쉽게 뭐 그냥 막 헌신만 하면 되고 뭐 아니면은 뭐 혹은 그 참 고마운 걸 잘 받아들이고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안다 해도 안 들리면 안 돼 어차피. 근데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깨닫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병신짓하는 그 젊은 날에 어떤 내가 그렇죠. 네 아니면 사람 못 만나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진짜 꼰대 같았다. 객기 같은 것들 있죠. 맞아요. 그런 객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꼰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는 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려 젊은 친구들은 사실 알아서 해. 그리고 이 속된 말로 이런 말이 그냥 되게 너무 좀 폭력적인 느낌도 있지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나이라는 게 있어. 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그게 좀 폭력적이라서 안 쓰려고는 하지만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이가 분명히 나이고 있을 것도 같아 라는 느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나 21야 여자친구가 있어 죽을 것 같아. 아니면은 얘 별로야 그럼 헤어져. 헤어지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헤어져. 또 만나고 또 헤어져. 그래도 되는 나이가 있어 분명히.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혹은 이게 알고 보니 선녀였다가 되는 상황을 만들기 직전에 딱 깨달음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항상 우리는 그렇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선녀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한다 이 말이죠 저는. 근데 맞습니다. 우리보다는 뭐 다 잘할 것 같은데. 맞다. 나도 진짜 병신 같았던 게 아까 오프로맨 말대로 그러니까 헤어짐이 좀 많았어야 돼. 네. 근데 뭐 이상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군대 전역하고 만난 친구를 너무 오래 만났어. 근데 그게 오래 만난 게 나빴다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내가 연애 경험을 되게 많이 못 해봤어. 그래서 사실은 만나는 게 뭐 그렇다기보다는 연애를 잘 못하고 되게 약간 연애를 잘 못하고 그 보통 내가 뭐 한 20대 후반 때쯤 이렇게 쌓였으면은 좀 연애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뭐 보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20대 후반에 한 연애가 두세 번째 한 연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존나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 이건 그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알고 보니 선녀다라는 것처럼 비교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군이 없으니까 많은 비교군을 거쳐서 이런 정도의 투정, 이런 정도의 어떤 짜증, 이런 정도의 불만, 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 네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연애를 많이 안 하다 보면. 맞습니다.
물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그렇죠. 하지만 보통은 그렇죠. 통상 많이 해본 사람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그죠.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것도 이제 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유통기한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어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내려감이 익숙해짐이라는 게 있죠. 무슨 그렇죠. 일이든. 이제 가족같이 된다라는 그렇죠. 느낌이죠. 그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계속 다 잡고 다 잡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통은 안 그러고 그냥 살조지 하고 싶은데 나중에 결국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다 잡아야 돼 서로가 남녀 모두 혹은 남남 여여도 마찬가지고 어떤 커플이 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야 사랑이라는 감정의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걸 좀 알 것 같다라는 걸 최근에 느꼈어요. 사실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를 설명으로는 잘 못하겠어. 못하겠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사랑 노래 가사라는 거를 쓸 때 되게 막 오그라들고 이거는 좀 내가 하면서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랬어 항상. 근데 이제는 좀 쓸 수 있겠거든. 그리고 확신도 있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내 노래고 내 생각 말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냥 가사를 쓸 수가 없었어. 사랑 노래라는 거.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었던 느낌이지. 근데 이제서야 좀 생긴 느낌이거든요. 근데 남들도 그런가?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는 알겠다 이런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건가?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 타이밍과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내가 말하는 그 아까 말했던 깨닫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저도 아마 그러면 경험에 통해서 조금 이제 알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그렇죠. 싶네요. 뭐 티왈리 씨나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그렇게 썩 괜찮은 녀석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과거에는 그렇죠. 괜찮아. 뭐 나쁜 막 그렇게 막 쓰레기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건방지다고 생각해. 내가 그녀들에게 항상 내가 그분들에게 막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쪽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네가 내한테 그 정도의 그건 아니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만감 수준이야. 내가 쓰레기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최근에 그건 생각해봤는데 내가 뭔데 그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이제 별로 상관없이 이제 자기가 나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역시 인간은 말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나는 또 무슨 말 할래 했지. 길로 새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네, 그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그 하고 싶은 말이 좀 생각났어. 그 지금 근데 우리가 보면은 되게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연애는 어떻게 했나 이랬을 때 난 뭐 잘 모르겠다. 내를 좋아했던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르겠다.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생각을 많이 해. 이 사람 뭐 이러니까 막 이 사람 뭐 이걸 안 좋아할 것 같은 이래서 안 되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본능적으로 좀 더 사실 그 류시화님의 말 뭐죠? 그 시 이름 그 뭐죠? 피의 맛을 본 짐승처럼 사랑하라 피의 맛을 본 짐승처럼 그 사랑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식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본능적으로 좀 하는 게 또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닌가. 젊을 때 그렇게 잘하는 게 혈기왕성해서 본능적으로 막 했던 너무 아이씨 같네. 그랬던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기억은 나. 사실 나는 기억은 나.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거는 내가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도 있긴 하지만 이상형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느껴. 그러니까 인간이 좀 이상한 게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되게 질색팔색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cm의 스토커 노래처럼 네.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진짜 불편해하겠지라고 지금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누군가 네. 그러니까 막 뭐 진짜 스토커처럼 집착하거나 집요하게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냥 나 네가 되게 마음에 들고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혹은 좋아하는 것 같다 난 네가 되게 좋다 라고 해주는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말 듣는 것만으로도 그날 기분 좋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새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네.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좀 알고 지냈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고 뭐 참 이 사람 괜찮네 해서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버렸어. 난 네가 참 마음에 들고 나는 좋다. 근데 네가 뭐 어떻게 선택하든 상관없는데 난 네가 참 좋고 참 예쁘고 참 귀엽고 멋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기분이 좋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아무렇게 그냥 실루엣으로 검은색 실루엣인 사람이었다가 네. 나를 한 번 더 보겠지. 한 번 더 관찰하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표정을 한 번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곤 있는데 네. 아까도 말했듯이 좀처럼 그게 되지 않아요. 두렵거든. 그것을 표현하는 게. 그렇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내 이상형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그걸 조금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관심이 더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나. 역발상으로 아하. 내 자신에게 항상 말하는데 아하. 좀처럼 안 됩니다. 그 숙제입니다. 다음 라디오 전까지 좀 표현하고 다니기 어떻습니까? 표현하고 다니기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어투는 전단지 뿌리는 것 이상하지만 같네요. 어투는 이상하지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좀 그러니까 타인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그 장난치는 듯이 네. 농담한 듯이 얘기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근데 하고. 그거 남자들끼리 좀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있다. 뭡니까? 이거 네.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차이. 약간 남자애들끼리에도 친구나 동생이나 형한테 네. 약간 막 형 사랑해요 이러면서 막 아하. 되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죠.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들. 뭐 친구나 동생한테도 야 사랑한다 이러면서 우리 뭐 계속 잘하자 잘해보자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보면 여자친구들 되게 잘 사귀어. 맞아. 나는 더럽게 못해. 내 모토가 뭐냐면 고맙다는 말, 네. 미안하다는 말을 최대한 안 하고 살자. 모토는 아닌데 안 하고 싶어. 그거 하는 게 스트레스야. 왜 그런지 몰라.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난 사과할 일은 사과하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안 만들어야 되고 고마운 일은 고마운 일 안 만들어야 돼 최대한.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뭐 도움을 받거나 하는 일에 굉장히 약해요. 그걸 못해. 근데 그걸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최근에? 아니고 한 반년 전에. 네. 반년 전이면 최근이긴 하네. 깨달았어요. 사과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는 작은 타인의 실수에 관대하고 어떤 타인의 어떤 잘함에 있어서 또 이제 굉장히 리액션 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더 호감이니까 근본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겠죠 이성들이 혹은 그 아무튼간에 그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까지 숙제입니다. 맞아. 뭐 어떡하라고 그런 거 숙제가 좀 더 없어진 건 아니야. 좀 더 표현하고 어떡하라고 당신이 깨달았던 거를 조금 더 실천해보는 쪽으로 해보기. 그러면 이제 만날 때마다 티왈리한테 티왈리야 사랑한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남자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자 티왈리 사랑한다 한마디 해보세요. 약간 프로그램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게 뭡니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아이 말 끝까지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형님 사랑한대. 사랑합니다 형님. 근데 자 이제 사랑한다 해보세요. 뭐 다음 화에 해봅시다. 들어봐 이거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 아. 뭔지 알겠지? 바로 쳤어야 됐는데 바로 못 쳤어. 이미 그러니까 조졌어. 바로 나오게끔 해야지. 이 타이밍은 놓쳤고 끝났어. 좀 이제 하여튼 뭐 숙제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괜찮은 이성이 있거나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네.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뭡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미성년자라든가 뭐. 미성년자까지는 아니 그거는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 생활 반경이 이제 내 또래의 여자는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걔들이 딱히 여자로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훨씬 더. 그렇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야. 만약에 괜찮더라도 나를 다독이지. 미친놈아.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라이냐 너. 이렇게 내 자신에게 하면서 나를 다독이고 나를 정죄시키고 물론 뭐 사랑의 나이가 어딨냐 이따위 말을 하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했는데 이 잘못되면 개추하거든. 그 추한 것도 추한 건데 일단 저는 그 전에 나이 차이 나는 연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거든.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이게 그거는 그냥 인류가 좀 달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내 생각에는 한 6살까지가 거의 한 리미터의 거의 끄트머리 6살 차이 정도까지가. 그렇구나. 왜냐면 4년만 지나가도 세대가 약간 같은 초등학교에 안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미 약간 얘기가 좀 다 완전 다른 종류의 인간, 다른 세대의 인간. 그래서 그거는 좀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이 높지 않나. 약간 막 사귀면 안 된다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나이 많은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나서 글을 쓴 거야. 너희는 절대 나이 많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꼰대짓을 해. 가르치려 들고 알려주려고 하고 특히 남자들은 그게 좀 심해. 막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니까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 최근에 내가 한 연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과정들이 꽤 있었고 그걸 꽤나 거치고 나서야 좀 괜찮아졌었으니까 그때도. 네. 그래서 저도 리미트를 지금 잡고 있는 게 그래도 8살까지. 리미트 8살이 딱 좋다는 말이 아니야. 네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미트입니다, 아무 여러분. 말도 안 했는데 뭐 왜랑? 조심해야 돼 이거. 8살 딱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8살 미친. 아니야. 리미트가 아무리 어려도 내보다 8살보다 논란될 소지가 더 나가면 안 있는데. 돼. 알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정신 건강에 서로 좋아. 그게. 이제 말 그대로 6살까지 정도 8살, 6살. 나는 4살 차이가 이제 한국 인류가 만들어낸 나이잖아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가 나오는 게 4살 차이가 맞다고 생각하긴 해. 남자가 정신 연령이 어쨌든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근본적으로는 나이가 계속 들어도 똑같이 한
4살이라고 하는데 나는 한 6살에서 8살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해. 특히 나는. 특히 나는 그래. 특히 나는 좀 피터팬이고 그래서 8살까지 리미트를 8살까지로 걸었다. 아주 변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라고.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나 살라고. 자, 이제 라디오가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와 벌써 50분이나 됐어. 네, 제가 이거 다 체크하고 있는데 뭐 신나서 얘기하는 거 끊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 자, 이제 뭐 시간 좀 됐고 조요한 씨 오늘 게스트로 참여했는데 소감이 좀 어떤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뭔가 해결책은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일단 소감부터 듣습니다. 소감은 일단 재밌네요. 일단 뭐 이런저런 형들이랑 같이 재밌게 얘기하니까 좋고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뭐 한 가지 그거는 주제 선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포괄적이었죠. 네네. 또 조금 더 디테일한 네.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어려워. 약간 이런 거 오늘 같은 날도 약간 기간을 정했어야 돼. 뭐 그러니까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오히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얘기는 뭐 헤어지고 난 후 또 다른 연애를 위해서가 극복 방법. 자 그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이런 거. 더 이상 대처 안 하고 싶다고 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별 후에 새로운 아, 네. 네. 이것도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잖아 우리.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했습니다. 누구 여러분. 들어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할 거고 사랑할게요. 안녕. 티왈리도 엄마한테 사랑한다 잘 못해. 나함. 오 변했네. 아니 좀 변해 보려고. 좀 많이 좀 깨달았다. 저는 엄마한테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구나. 만보? 아빠한테는 못합니다. 아하. 그건 불가능한 느낌이다. 그건 안 되는 느낌이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이세가 생겨도 그런 식으로 안 되게 최대한 공부를 해볼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그건 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럼 뭐 해결책은 없네? 뭐 해결책을 몇 개 얘기하긴 했어. 얘기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그냥 많이 만나봐라. 그냥 뭐 많이 만나봐라. 이제 선 봐야 되는 나이인데. 아니 우리 말고. 그래. 자기밖에 모릅니까? 난 내밖에 몰라. My precious. 이런 거. 여러분 시작 잘 해보세요. 모르겠다. 혹시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와야지 사연이 와야지 우리가 그걸 좀 풀어내면서 이제 입을 뗄 건데 그거에 없으니까는 다음번에 그렇게 합시다. 고민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차라리 고민을 얘기시키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던가 차라리 아니면 주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때 뭐 자존감이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딱 있으니까는 이제 칼같이 끊어야 됩니다. 지금 커트 시간 지났거든요. 안 지금. 지났다 아직.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거 뭐 별로였으면 이번 편 별로였으면 별로였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뭐 재밌게 잘 듣고 계시면 잘 듣고 계신다고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저때 저 헌재처럼 뭐 태클 걸 거면은 태클 걸어도 되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그런 내 연락처 있는 사람은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알겠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댓글 때문에. 그렇고 제 메일 또 적어 놓을 테니까 아무도 메일 안 보내. 뭐 당연한 거지만 예상은 했지만 메일로 뭐 장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다셔서 얘기를 익명으로 뭐 필요한 게 있다면은 뭐 메일로 보내고 뭐 그래도 됩니다. 진짜 내 일처럼 얘기 안 할 거고 남일처럼 고민 잘 들어주고 뭐 얘기해볼 요량이니까 뭐 필요하다면 얘기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되는 연인을 위하여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아무 소리나 하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소리나 하고 싶어요 그대와 함께. 블룸피쉬의 아무 소리.